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김영롱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방금 저희가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었는데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 왜 그럴까 싶을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방송국 견학을 오는데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저희 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학생들. 두 분은 이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저는 이렇게 되면 뭔가 뭐 안녕하세요 이러기보다 네. 동물원에 내가 뭐 원숭이나 호랑이가 이 사람이 된 듯한 방송인 맞아.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저 좀 학생들 다 우리를 보고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네.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왜요? 왜 트럼프 갑자기 같은 또 사람은 진짜 거의 이건 드리프트 수준으로 그러니까 주제를 트럼프 같은 사람은 네. 정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유세를 한다든지 TV 네. 토론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동물원 원숭이 기분 나겠습니까? 그렇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제부터 공개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대주제 만나보시죠. 짜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 엑스파일. 야, 멋있다. 누가 골랐어요, 저거? 모르겠어요. 진짜 잘 근데 골랐네. 워낙 엔터테이너로서 네.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거든요. 난 진짜 감동이라고 깜짝 놀랐던 것이 저 WWE 네. 예, 거기 옛날에 옛날 했었잖아요. 프로레슬링 가서 네. 그 회장 막 머리 깎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쇼맨십이 장난이 대단합니다. 아니었고 예. 그런 쇼맨십들이 상당히 그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 대선 후보로는 좀 많이 깎아먹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정말 반전의 드라마다. 반전의 영화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거 자, 뭐죠? 이 영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유주얼 했던 서스펙트. 1990년대에 네. 굉장히 자, 절름발이 이거 보세요. 절름발인 줄 알았습니다. 네. 모두 다 이 사람은 범인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딱 조사를 끝내고 나오는 순간 정상인이었고 저기다가 또 트럼프 얼굴을 합성했네. 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트럼프를 뭐 이다나 아니면 뭐 바보, 막말의 귀재라고 알았지만 사실 이 결과를 보고 또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당선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천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죠. 맞아요. 사실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네. 대선 전후에 트럼프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어제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왼쪽이 I love South Korea. I have buildings in South Korea. I've done jobs in South Korea. 네, It's 그렇죠. great. We have right 지금 now 당선 28,000 전에 soldiers on the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Right? 28,000 soldiers. They 톤도 pay us 높고. peanuts. 네. Peanuts. And every time he acts up 이거 보세요. from 일단 North Korea, 미간 he acts up. 주름부터가 You know, he has his little fits. 쫙 몰려 있어요. Okay? He acts up. And every 그리고 time he acts up,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왜 South 미국이 Korea says 방위 분담금을 내야 and we 되느냐 start sending our ships, our planes, or this, or that. Right? 더 강렬한 They 영상이 pay us 있었는데 peanuts 그렇죠. compared to the cost of 네. this. 근데 그랬던 사람이 We have a great economic plan. We will double our growth and have 뭔가 the strongest 성인 economy 군자의 anywhere 느낌 나지 in the world.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At 좀 the same time, 저기서 we will 강하게 get 얘기하자. along with 톤도 all other 낮아졌죠. nations. 그렇죠. willing 그리고 to get along 완전 with us. 달라진 게 다른 모든 국가들과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세 현장에서는 왜 우리가 다른 국가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 딱 당선이 되고 나자 우리는 모든 국가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리고 네. 영어를 완벽하게 제대로 잘 못해서 더 이런 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앞에서 이제 한창 유세할 때는 뭐 예를 든달지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사실 미국에서 영어로 할 때 피너츠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 비속어로서도 네. 많이 쓰이는데 오히려 분담금, 한국 분담금을 진짜 우리 말로 하자면 진짜 쥐똥만큼 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연설 이제 수락연설 때는 되게 문장에 맞고 형식에 맞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관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라는 생각도 들어봤는데 제가 이외에도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예 대놓고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힐러리 클린턴과도 굉장히 좀 공격이 많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흙탕 싸움이다.
뭐 바보 대 악마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로 당선 전에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내가 꼭두각시가 아니라 네가 꼭두각시야. 뭐 진짜 짜증나는 여자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트럼프가 네, 그렇게 네,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천박하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너랑 키스하려면 구강청정제 하나는 있어야겠다. 뭐 이런 입냄새 난다고 네,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선 후에는 보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고 너희들을 다 포용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다 포용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클린턴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싸웠다. 멋진 승부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쟤 뭐지?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네.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감탄을 했던 게 뭐 트럼프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네. 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대단한 감탄을- 거죠.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를 방청객으로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180도, 하루만도 아니에요, 사실. 뭐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180도 이렇게 돌아서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도 한번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가 사실 더 처음이었는데요. 네. 그 전에도 그 전에는 막말 수위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다가 네. 8월에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점점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안에 이제 캠프진들을 싹 바꾸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내가 말실수한 거 후회한다. 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네. 처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발언에 대해서 후회한다랄지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네. 실수한 것 같다라는 멘트 자체를 여기서 처음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도 다시 TV 토론하면서 다시 본래 맞아요, 트럼프로 맞아요.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젠틀맨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젠틀맨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없다 이 이거죠. 시점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5월부터 8월 이 시점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 자금이 좀 고갈되어 있었을 네.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선거 자금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선거 모금을 또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선거 모금을 할 때도 트럼프가 달랐던 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어떤 거요? 네. 일단 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어떤 점이냐면 이 클린턴 후보는 월가에서 억만장자로부터 슈퍼팩을 통해서 그렇죠. 선거 자금을 꽤 많이 모았어요. 전형적인 이제 그렇죠. 네. 기존 정치인들의 네네. 모습이었죠. 모습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나는 로비스트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5월쯤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로비스트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기록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로부터 안 받는다는 것, 왠지 기업들의 어떤 그 돈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 네네.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던 거죠. 대신 클린턴이 만약에 그 당선이 된다면 또 우린 똑같아요. 그치. 기업들이 시키는 그치, 거 그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려고 해도 기업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제가 하는 내용에서 너무 또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어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자, 지금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대의제 민주주의의 그 맹점이기도 해요. 네. 보통 정치인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지위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와의 위치와 당선자의 위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 당선이 거의 다 될 것 같으니까 백악관 경호실이 쫙 달려갔다라고 하거든요. 경호를 해야 되니까 네. 당장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처럼 그 순간부터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여기 미국만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되게 네. 투표를 통해서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과연 선거 전 그리고 선거 때 이야기했던 거하고 당선된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네. 이것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도 그렇죠. 좀 예. 의문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네.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많이 변하면 안 좋다는데 글쎄. 너무 이렇게 변하니까 네. 좀 불안한 반응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하죠. 네. 그러니까 수락연설은 그냥 수락연설이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해올 얘기들을 상상하자면 진짜 언론사의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망하네 뭐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과 그리고 다른 해외 언론 반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그냥 노멀한 거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승리라고 짧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저 화면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USA 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뭐 대통령 트럼프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화면이 넘어갔네요. 전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방금 전에 봤었던 게 LA 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은 경우인데요. 네. 저희가 스터닝 트럼프 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스터닝이 1번 뜻은 멋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멋진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두 번째 뜻 같은 경우에 스터닝이 이제 뜻밖의 충격적인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뜻밖의 트럼프의 승리다라고 오. 좀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LA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다수 언론이나 기관들의 힐러리가 이길 것이다와는 좀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친화적인 네. 그런 헤드라인을 남겼고요. 그 다음도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게 더 직접적입니다. 오. 이게 하우스 오브 호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악관 이렇게 해놓고 네, 네. 그러니까 공포의 백악관이라고 공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성조기가 뒤집혀 있습니다. 뒤집어지네. 아, 그러네요. 네, 저게 조난당하고 조난구호 보낼 때 저렇게 뒤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위태위태하다 미국이라고 네. 얘기를 한 게 바로 뉴욕 데일리 뉴스 같은 경우인데요. 저기서는 뭐 이전부터 사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었고 자, 그 다음도 함께 보시면 이제 뉴욕 포스트인데요. 프레지던트 트럼프 해놓고 뒤에 물음표와 물음표, 같이 느낌표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 저거 인터넷 용어인데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헤드라인으로 됐는데 인정은 참 못하겠다. 뭐 이런 아, 뉘앙스를 계속 네네. 풍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멕시코입니다. 아무래도 멕시코 멕시코 큰일 났다. 타격이 아, 멕시코 네. 큰일이야? 클 것 같다 보니까 헤드라인 자체가 저거예요. 약간 야.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가 이렇게 경악하고 있는 모습. 밀레니오라는 이제 멕시코 언론사에서 내놓은 건데요. 네. 충격적이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트럼프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던 언론지가 있지 않았었나요? 국내 우리나라? 언론지가 있었죠. 있었죠. 9년 전 인터뷰인데요. 네. 이게 새로 리뉴얼해서 막 나오기도 나왔어요.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막 거기서 극찬을 많이 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 뭐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저도 그거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걸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쟤네 당선되기 전에는 그렇게 욕하더니 지금은 약간 너무 지지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인터뷰 네네, 내용이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건 뺐는데 인터넷상에서 요즘에 다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옛날에 한겨레 신문 창간호에 있었던 네, 창간호에 광고입니다. 있었던 광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거랑은 전혀 별개예요. 네. 그냥 광고 의뢰를 받은 건데 트럼프가 이제 책이 책을 나옵니다. 냈어요. 네. 아. 책을 냈는데 이제 김영사에서 출판사 네네. 김영사에서 미국의 광고를 낸 건데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트럼프.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 썼던 내용들이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그리고 오만과 배짱의 사나이 뭐 이렇게 김영사에서 표현을 했는데 네. 28년 후에 현실이 된 대통령이 거예요. 됐어.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되게 예언적인 광고였다. 네. 그냥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런 게 저 뜨는 거죠. 내용은 사실 가십거리로 좀 준비를 한 거고 네네. 뭐 저 내용 자체가 어떤 큰 그 의미가 있었던 한 가지 더 거죠. 얘기해요. 네네. 방금 이제 김용래 앵커가 얘기했던 언론사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들. 네. 네. 사실 미국의 보통 많은 아까 LA 타임즈만 빼놓고 보통 주류 언론사들이에요. 네네. 근데 주류 언론사는 선거 이전에도 클린턴을 지지했고 그렇죠. 이후에도 자신들의 논조를 변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감이냐,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냐 아직도 던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비주류 언론 쪽은 이미 그때 많이 대체적으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었죠. 돌아섰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받아쓰기를 CNN이나 네. 뉴욕타임즈나 주류 언론의 시각으로만 보니까 충격인데 미국 조야에서는 심지어 저희 외삼촌도 네. 미국에 계신데 네. 그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아. 네, 통화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 네. 좀 극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독교 쪽이 그쪽을 많이 지지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거의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야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언론하고. 이걸 보는 시청자 입장이나 네. 보통 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약간 스탠스가 변하고 있는데, 야, 그럼 당선되기 전에 얘기할 것이지. 당선되고 나서 하는 건 나도 말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미 주류 언론들도 약간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가십거리라고 한겨레에서 나왔던 지명 광고, 네. 이거를 여기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인용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책 제목이 거래 기술이거든요. 거래 기술. 첫 번째 그 책인데 트럼프가 직접 쓴 책인데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책에는 그의 변칙적인 행동류의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 있다. 네. 트럼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말을 하고 좀 튀는 행동을 하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WWE 막 나가고 나홀로 집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고 이런 게 다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심슨 내용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심슨이라는 되게 미국의 유명한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것을 희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2000년에 희화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15년 만에, 16년 만에 네. 이것이 현실화가 된 건데 사실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약간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네. 미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사실 힐러리 쪽으로 끌고 갔었던 경향도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대다수 언론이 다 그랬죠. 그래서 네. 저도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네. 또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그럼 사과하면 자, 같이 사과합시다. 정말 네. 우리도요? 그럼요. 그래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저희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무겁게 가져가실 거예요? 이거 그냥 사과만 네. 진심으로 좀 편향됐던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일단- 이럴 때 좀 당황스러워요. 일단 되긴 됐어요. 일단 트럼프가 되긴 됐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떤 측면으로 당선이 됐는지 뭘 잘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트럼프가 정말 잘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저 옛날에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엄마 우리도 미국 가면은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거. 혹시 그런 시절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가 중산층들의 호황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네.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이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서 우리도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호황기를 누렸던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그치. 특히 뭐 디트로이트 이런 지역에서 뭐 공장이 다 뭐 해외로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거기에 가서 이건 자유무역 협정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고 그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오겠다. 멕시코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을 멕시코가 아닌 미국으로 끌어오겠다. 그리고 아이폰을 우리나라 미국에서 만듭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표심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천재적인 정치 능력이 아닐까? 네. 천재적인 구라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네, 저 저도 때는 나쁘게 보는데. 네, 전 조금 더 앞으로 가가지고 저 때는 이제 그 미제 볼펜, 네. 네. 미제 뭐랄까 노트 뭐 네.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미제다 하고 자랑을 했던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높죠. 그렇죠. 그때 왜냐면 많이. 예.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산 분명히 볼펜이라든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샤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샤프 하나 있고 네. 미제 볼펜 하나 생기면 이걸 친구들한테 자랑했었던 맞아요.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때 누가 우리 다 같이 뭐 뱅뱅이나 그런 거 입다가 누가 리바이스 입고 오면 와 기가 막혔었죠. 와, 그때 그랬어요. 그런 게 있었죠. 자, 근데 그래서 저는 더 이렇게 좀 찾고 싶은 게 뭐냐면은 걱정도 되고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네. 대한민국의 재계도 그렇고 다 어디를 쏠렸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에 쏠렸잖아. 네. 그러면은 이게 바뀌었잖아요. 생각도 못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찾아내 트럼프 인맥. 한국의 트럼프 인맥이 누구냐? 네. 직접적으로 트럼프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당장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찾고 있어요 지금. 대우건설. 대우건설. 트럼프 월드를 세웠던 대우건설. 근데 그거 이렇게 연관 짓는 거 좀 네. 그래.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대우건설은 트럼프 월드
그거 사용하는 걸로 80억 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것밖에 안 이것도 돼. 진짜 웃긴 게 오늘 대우건설 오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말씀해주신 그건데요. 아, 그렇게 엮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오르는 사실이 그거예요. 네. 그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이유로 몇 개월 전에 대우건설이 트럼프 이름 쓰는 걸로 이렇게 돈을 많이 냈다고 언론에 진짜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것도 진짜 좀 웃긴 그게 거예요. 주식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예리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서 과연 한국 인맥 중에 한국 사람들 중에 트럼프랑 바로 이렇게 전화하고 네. 뭐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있는가? 있어요? 있을까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없어요. 네. 아직까지 찾는데 없어요. 네.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인은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그 캠프의 참모 역할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그냥 않고 트럼프가 실제로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평론가님은 아니죠? 야, 저는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냐면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이에요. 네. 이 사람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시아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아시아의 동맹 지도자들한테 전화를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그 일본의 아베한테 네. 바로 전화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외교에 있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람.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네. 네. 이 사람하고 연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두 다리 건너서. 그렇지. 아니, 윤병세 장관 있죠. 네. 윤병세 장관 서로 친구 하는 관계예요. 오. 퍼스네임 부르는 사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 말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 말고, 그 트럼프의 외교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에드윈 필러 전 헤리티지 회장. 헤리티지 회장은 네. 예, 트럼프 진영의 유일한 지한파예요. 이 사람 71년부터 한국에 오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도 매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네. 이제 DJ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굉장히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사진도 있네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스 미 외교협회장입니다. 네, 네.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김승현 한화 김승현 회장이죠. 한화 회장입니다. 네. 저 사진 보고 못 알아본 거 네. 있죠. 김승현 한화 회장은 예전부터 네. 이 외국 인맥 쌓는데 마당발이라고 했어요. 네. 마당발인데 이 마당발로서 저렇게 이렇게 인맥을 계속 쌓아왔고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엔 김승현 회장이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네. 몸값이 올라간다. 진짜요? 네, 몸값이 올라갔고 몸값이 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연계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네. 외교 문제를 몰라요. 네.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얘기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위 분담금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고 외교에 대해서 안다면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던질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한다든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과 그리고 에드윈 필러 헤리티지 회장이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에드윈 필러 회장 같은 경우는 하나 김승현 회장이 어마어마하게 친한 사이예요, 이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클린턴 진영보다 20차례나 더 많이 이 트럼프 진영에 접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당선되고 합니다. 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접촉의 질의 측면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접촉했느냐가 중요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필러 회장이랑 또 누구랑 친하냐 최준경 전 장관이랑도 굉장히 친하다. 제게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네. 말씀드렸던 한화. 알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네네. 저 트럼프 당선자가 네. 갤럭시 폰 쓴대, 삼성. 이거 진짜 이거 가십이네요. 재밌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모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슈들을 최대한 좀 끌어 모아서
좀 한국과 연계되어 있는 걸로. 네, 한국과 연계되어 있는 걸로 좀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삼성폰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평님께서 결론 한마디 내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는 걸로 좀 할게요. 저는 지금 네.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참모 중에 딸 있지 않습니까? 아방카. 네. 아방카를 노려라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린다면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